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0월 13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안한 밤 되셨나요? 우리 지수들도 전부 다 편안한 밤을 보냈네요. 네, 미국장을 주도로 해서 상승세를 다시금 이제 만들어주는 이제 좋은 흐름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휴장을 하고 돌아온 중국장 같은 경우에도 아시장에서 강세를 이제 주도로 이어갈 만큼 굉장히 좋은 흐름 만들어줬었고요. 한국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괜찮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었고, 바통을 이어받은 유럽장과 미국장 역시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특히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유럽장이 마감되고 난 다음부터도 또 강한 상승이 추가로 이어지면서 조금 이렇게 특출나게 좀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기술주들이 중심이 돼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 흐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스윙이 유효한 구간 지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요런 이제 급등하는 부분, 물론 이런 건 기분이 참 좋지만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경계감이 워낙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아래로 언제 확 꺾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무조건 마음을 놓을 만한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일단 상향은 잘 하고 있고,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윗방향으로도 좀 크게 튀는구나, 그러면 아래로도 크게 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서 어느 정도로는 그 정도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라는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마음 놓고 가져갈 만한 그런 시기가 여전히 아니라는 거. 10월 달에는 여러 가지 애매한 이슈들이 많이 남았고 미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전개의 이제 중요한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트럼프라든가 조 바이든의 어떤 언급이라든가 멘트 하나하나에 장이 좀 강하게 요동이 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뭐 지수가 일단 좋아서 스위밍을 하기는 굉장히 좋고 장 분위기가 굉장히 우호적이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대형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코스피 수급 역시 순매수로 찍히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뒷받침이 돼주고 있고요. 코스닥과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실적 시즌도 맞물리다 보니까 실적을 좀 빨리 발표하는 우량주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10월 달에는 코스피 위주의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코스닥들도 계속해서 지수가 좋은 흐름 유지된다면 코스닥도 좀 강하게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조금 미국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이제 S&P에 등록되어 있는 애플을 좀 재밌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나스닥 100 정도만 좀 챙겨보게 되면, 애플이 어제 6%를 튀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번 이제 하락장을 쭉 만들었었던 이제 9월 초에 낙폭이 발생한 이후에 회복하는 흐름 중에서는 가장 강한 상승세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뉴스와 연관된 부분도 있으니까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위에 랭크되어 있는 핀두오두오라는 종목은 전자상거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이제 마케팅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매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 친구뿐만 아니고 몇 개 주요 종목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특이점 없이 기술주들 위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좀 재밌는 부분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죠. 원래 GPU 그래픽카드의 강자였다면 이제 반도체 영역으로 섹터를 완전 넓히고 있고, 이 부분에서 시장 장악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데, 주가도 거기에 화답하듯이 지금 9월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한 상태까지 지금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여건들 마련되고 있구나. 테크주들 비롯해서 전부 다 좋은 흐름들 만들어주고 있구나. 종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종합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 하지만 무조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시기는 10월의 특성상, 그리고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특성상 마음을 무조건 놓을 시기는 아니니까 여전히 어느 정도의 경계감을 가지고 있대 시장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순응해서 우리는 스윙도 하고 적극적으로 매매하기 괜찮은 시기다라는 거, 이렇게 종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이 정도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주요 뉴스들 몇 개 챙겨 볼게요. 자, 오늘 오전 뉴스로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 내용인데, 정부 지원도 추가로 들어오면서 AI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추가적으로 반도체 섹터에서도 그냥 이제까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는 D램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AI 반도체 쪽 미래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늘어나는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조금 이제 점유율이라든가 기술 격차가 좀 떨어져 있어요. 한국은 이제 반도체로 대표되긴 하지만 반도체도 섹터가 되게 넓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분야나 아니면 이제 뭐 D램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굉장히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그 외의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해외의 다른 주요 기업들과 주요 국가에 비해서는 조금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를 좁히고 이런 격차를 좁히고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되어줄 두뇌가 되어줄 이 AI 반도체 쪽 추가 육성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도 되게 많은데 사실 뭔가 이제 따로 이 사업을 하는 종목들이 딱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반도체 시장 전체적으로 전공정, 후공정, 뭐 전방산업, 후방산업 모두 다 합쳐서 조금 좋은 흐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방향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육성으로 한국의 근간을 계속해서 키운다라는 거 좋은 흐름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굉장히 좋은 호재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침에 속보로 나오고 있는 뉴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체 치료제예요. 백신이 아니고 치료제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코로나 항체 치료제의 임상 3상을 개시를 했다라는 내용 발표가 됐는데요. 굉장히 이제 좋은 뉴스죠. 지금 어제 제가 리뷰를 드렸던 이제 그 호텔 신라라던가 이제 소비주들 주요 소비주들이 수급이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연말 소비 랠리에 이어서 또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내리기도 했고 그리고 뭐 큰 흐름으로 봤을 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더해지면 소비 심리를 자극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좋은 뉴스가 또 추가로 나오네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종목도 좋지만 치료제 개발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파생 효과, 결국 시장 정상화죠.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굉장히 낮은 구간에 있었던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은 꼭 백신 이슈로 보기보다는 전체 시장에서 소비 섹터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소비 섹터라고 한다면 항공도 있겠고요. 여행도 있겠고요. 호텔도 있고 면세도 있고 유통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 섹터도 굉장히 넓지만 이런 좋은 부분들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뉴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리뷰 드렸던 내용이기도 했었는데 자, 이제 LG이노텍과 좀 관련된 뉴스죠. 자,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1차 출시국에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 뭐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 업계에서는 10월 말 정도에 한국도 발매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언팩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이제 야간 시간 심야 시간이 되겠네요.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13일 오전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언팩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이제 카메라들이 많아지는 건 되게 대세죠.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납품을 한다던가 생산을 맡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폰 10 모델이 출시될 때 굉장히 강한 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카메라 섹터 종목들이 계속해서 한 몇 주간 좀 물량을 쌓아오는 흐름으로 해서 좋은 흐름들 수급받고 있었는데 아이폰 12 출시라던가 이런 신제품 출시가 조금 도화선이 돼서 좀 강한 상승 파동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 염두에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구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주요 종목들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요.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요 친구들 오늘의 주요하게 봐야 될 종목 SK케미칼부터 호텔신라까지 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직접 이슈죠. SK케미칼이 지분 98%를 가지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맺어져 있는 이제 생산 협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아까 백신 생산이나 항체 치료제
반도체 생산에 성공을 하게 개발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생산을 주도로 맡고 있는 우리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완전 곱절로 뛰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총 4조 정도를 받고 있는데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지금 장외 시총으로 따지자면 장외 시가 기준으로 시총을 따지자면 거의 이미 7조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K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상당히 큽니다. 예상보다. 여기서 더 좋은 여건이 마련된다 그러면 정고점을 뚫는 거는 사실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발 이슈가 어느 정도까지 작용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자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기관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파동 만들 때는 조금 이제 외국인이 많이 개입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기관 주도로 해서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있다는 거 조금 주의 깊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 반도체 섹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종목들은 네페스, SNS텍, DB하이텍입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도 9월달에 발표했던 좋은 기술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SNS텍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제 후방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 후방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산업 분야에서 후방 산업은 소재에 가까운 이제 가장 이제 앞쪽에 해당하는 생산에서 가장 첫 단계에 해당하는 산업을 후방 산업이라고 합니다. 전방 산업은 이제 고객과 맞대고 있는 판매와 관련된 쪽으로 가장 이제 판매 전선에 가깝다 해서 전방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하나 상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소재 필수 소재 분야를 다루는 SNS텍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섹터 지금 좋은 흐름 이어가는 거 받아서 좋은 상승 다시금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참고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큰 박스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좋은 불이 붙는다 그런다면 정고점은 탈환해서 달릴 여지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죠. 기업 이제 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어요. 근데 주가는 떨어졌지만 수급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굉장히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장기 이평선들 다 모이면서 발산을 준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밀려 내려왔다는 거는 스윙으로 대응을 해서 짧은 손절 잡고 대응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문제 없고 가격은 오히려 할인을 받았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이폰 12 이슈를 앞두고 있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어느 정도 자금이 좀 빠져나갔지만 최근에 넣은 자금 대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도로 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란 거는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고요. 카메라 섹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번 달 좋은 파동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역시 카메라 분야에서 LG이노텍과에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원방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흐름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파동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산업 분야도 이미 리뷰 영상을 보시면 알고 계시겠지만 산업용 클린룸, 드라이룸에서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설비 그리고 2차 전지 생산에 꼭 필요한 설비를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 2차 전지 섹터 굉장히 좋은 흐름 받아서 원방테크도 굉장히 좋은 흐름 만들어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계속 급등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거 기억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리뷰 영상 올려드렸던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지수가 좋은 흐름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친구도 오늘 조금 갭이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갭이 1% 미만으로 뜬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1차 매수는 우리가 2분할 매수로 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1차 매수 같은 경우는 1% 미만 갭 상승일 때는 그냥 바로 추격해서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요. 그 대신에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74,500원이라든가 조금 더 밀러서 2차 매수를 낮춘다라는 거. 그래서 최종 평단은 최대한 이제 76,000원에서 76,500원 사이로 맞춘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매수 대응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의 특징주라 할 수 있는 요 정도 종목들만 일봉이랑 추세 체크를 마무리 짓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전체 종목에 대한 체크는 금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오전장 미리 보기를 통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